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심계 공작소, 병원에 다녀온 이후로 다시 시작한 산책이 제법 몸에 배었다. 내가 산책의 방법으로 지산을 오르는 이유는 며칠 쉬면 말초로 흐르는 혈관의 흐름이 느려질 것만 같아 억지로라도 습관을 들임으로써 곧 들이닥칠 노후의 손발저림이나 가슴 답답함의 도래를 늦추어 보자는 데 있다. 무엇보다도 나를 진단한 의사 선생님의 충고와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접한 건강 프로그램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시쳇말로 웰빙인 셈이다. 산책의 또 다른 의미는 자연주의자 소로의 느린 걸음과 시인 게테의 아침 사색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때 내가 다니던 대학에서 철학 강의를 하신 노 교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사신 적이 있었다. 바른 자세로 아침마다 산책하시는 모습을 보고 걷는 표정이 하도 편안하여 저 친묵의 철학계께서는 매일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나도 언젠가는 저런 자세로 걸어보리라는 참 기분 좋은 상상을 하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필부인 내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걸 알면서도 그런 경지를 흉내내보는 것은 커진 사유의 깊이로 일하기보다는 할 일 없이 시간이 많아진 나이 탓일 것임이 분명하고, 나의 걸음이 노 교수님의 철학적 행보에 비긴다면 갈수록 짝이 없는 노릇일 터이지만 갈수록 산책의 시간이 길어지고 때론 흙길로 집어들어 현실과 몽유 사이를 헤매기도 하며 길에서 발견한 사소한 사실들을 자기적인 의미 굳히기에 이용하기도 한다. 일례로 몇 년 전 이 계절에 적어두었던 산책 이야기를 소개하려 한다. 산책이 몸에 있고 나서부터는 매일 오르내리는 던 포장길을 종종 벗어나곤 하였다. 인적이 드문 것을 좋아하는 성정에 잘 맞기도 했지만 흙의 감촉이 포장의 그것에 비길 바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 같은 사람들이 들어있는 탓에 산에는 작은 갈래의 흙길이 군데군데 다져져 있고 한번 올라야 할 거리가 아니면 숨을 고르며 쉴 자리 또한 마련되어 있기도 하였다. 그곳은 야산의 한 능선이며 앞도 제법 트인 곳이어서 변모하는 도시를 관찰하기에도 알맞은 곳으로 편편하게 골라진 풀뿌리의 터 옆으로 앉기 좋게 생긴 너럭바위와 더불어 한 장소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내가 앉고 나던 바위야 숨이 턱까지 오르면 알맞은 자리가 되어주는 고마움으로 그 장소에 대한 이미지의 첫째로 남아있지만 나는 왜 그 소나무의 존재를 그때까지 인식하지 못했을까. 존재하지 않는 순간부터 비로소 존재감은 느껴진다 했던가. 비스듬히 기대면서 풀어진 다리의 힘을 나누던 나무이고 유일하게 작은 그늘을 만들어 주던 고마운 것이기도 했지만 무생무로인 바위에 비하여 자라고 흔들리는 생명체인 저 소나무에 대한 나의 무심함이 소나무의 부재 앞에서 상실의 아픔을 더욱 무겁게 하였다. 주위를 둘러보니 군데군데 잘려난 나무 덩굴들을 녹색 비닐로 덮어둔 숯보이 모양이 비단 그 나무뿐만이 아니었다. 몸살 탓으로 산에 오르지 않는 한여름 아파트 뒤편에서 오랜 시간 들리던 전기톱의 소리와 텔레비전 뉴스의 상황으로 대충 짐작은 하였으나 이런 설풍경을 만들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다. 제 몸이 뭔지도 모르는 제 몸에 무언인지도 모르는 재선충이란 이름을 가진 것들을 키워온 말로였다. 제 집인 숲이 온통 초록의 무덤이 되었고 잘린 나무들은 흙에 코를 묶고 죄인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냄새나 빛깔이 없음에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속이 메스꺼웠다. 초록 비닐로 덮어놓은 모습이 나무가 아니라 동물의 시체로 연상되었을까. 꼭 속에서 무엇이 튀어나올 것 같은 괴기감에 그만 오싹해졌다. 이 움직이지 못하는 생명체의 죽음 탓에 내려오는 길 내내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식물인 그것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그 당한 처참한 꼴이나 원인이 제 몸속에 키워온 병나였다는 사실이 마치 움직이는 동물이나 사람인 양 여겨져 애잔함이 됐다. 아래만 쳐다보고 내려온 하산길은 어린 새들의 괴이한 죽음들을 보기까지 내내 침울하였으며 걸음의 무거움은 마치 다음 상황의 예고인 듯 했다.
첫 번째는 무심히 지나쳤다. 무관심이기보다는 물체가 너무나 작았어였다. 대여섯 발자국을 띄고 또 다른 것이 내 눈에 들어오고자 비로소 이 기묘한 상황이 나의 관심을 끊었다. 한 놈은 배를 쳐들고 한 놈은 머리를 쳐들고 이른 아침의 분위기로는 상상치 못할 풍경은 얄궂다 못해 엽기적이기까지 하였다. 줄줄이 네 마리였다. 몇몇 동물의 세계에서 사람의 손을 탄 제 새끼를 물어 죽이는 예를 어렴풋 본 기억이 난다. 하지만 내가 익히 보아온 동네 아이들의 평소 노는 모습이나 지금이 학교에 갈 이런 시간임을 생각하면 아이들의 해코지로 벌어진 풍경이 아님은 확실했다. 죽음이 위치한 곳이 한 곳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음을 감안하면 그런 생각은 더욱 확고해지고 다분히 계획되어진 죽음이며 새의 습성이나 성질에 대해서 상식은 없으나 어린 것들의 자유로 투신했다고는 보이지 않고 짐작컨대 제 음미의 시신 것으로 생각이 굳는다. 요즘 사람의 세상에도 아이들과 동반자살하는 비정한 부모의 이야기가 안타깝게 하지만 혹 새의 세계에도 그럴 만한 우여곡절이 있는 것인지 어미의 죽음이 보이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쳐 비로소 위를 쳐다본다. 거리나 위치로 보아 짐작가는 나무 위에 분명히 어미가 앉아있을 것 같다.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혹 제 새끼의 몸에도 감당치 못할 재선충 비슷한 해로운 것이 있었던 걸까? 내가 어린 새의 죽음에 관심을 보이자 등굣길의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야, 이것 봐라, 새가 죽어있다. 여기도 있네. 잠시 수근거리더니만 10초도 채 안 되어 제 갈 길을 가버린다. 야무얄찬 요즘 아이들의 눈에 작은 새의 죽음이 그리 대단할 것도 없겠다 생각하니 그 또한 철행하였다. 어쩌면 어미새는 저 등꽃잎들에 숨어 내 행동들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을 것 같다. 생각해보니 내가 무심히 지나던 이곳에서 새는 몇 년간 가족을 이루고 새끼를 품었음직도 하며 그렇다면 새에게는 또 지금쯤은 기쁜 노래든 슬픈 울음이든 지저귀고 있었을 아침 시간이리라. 그러나 지금은 고요뿐으로 어미는 분명 나와 아이들의 짓을 유심히 내려다보고 침묵하고 있겠으나 나는 그 침묵의 이유를 짐작치 못했다. 화상길이 더더욱 무거워졌으면 두말할 것도 없다. 웰빙만 할 것을 철학자를 흉내내려 사물을 관찰한 탓에 그만 두 가지의 죽음을 발견하였다. 삶을 연장하려 오른 산이 죽는 생각만 하고 내려온 우스운 꼴이 되었지만 나는 비로소 죽음을 본격적으로 사색하여야만 했다. 그리하여 두 죽음이 나의 죽음을 비롯한 인간사에 대입되고자 하는 필연에 시달려야만 하는 아침이다. 나의 죽음은 과연 저 아이들이 죽은 새에게 보인 야멸찬 10초 이상의 가치를 가질 것인가? 산책길에 하나둘 연등이 달리기 시작한다. 며칠이 지나면 부처님이 오시는 날이다. 부처님은 줄줄이 오색의 연등을 타고 내려오셔서 나를 다독거릴 것이다. 그리하여 소나무나 새나 하물며 나까지도 그 생명의 유한함으로 보나 혹은 세상의 일이 스스로의 의지와 별개로 이루어져 나감을 인정해야 하는 무력함으로 보나 무릇 삼라만상이란 저 부처님의 등 끝에 붙어있는 티끌만큼의 존재도 못 된다는 사실을 성찰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 그 순간의 슬픔은 나의 작은 우주를 지배해버릴 것만 같았다. 그럴 때 불쑥 부처님은 내게 오시곤 하였다. 그날이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리고 나는 계속 웰빙하리라 다짐하였다. 내일도 철학자의 사색을 흉내낼까 말까는 다음날 아침에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